어릴 때 처음에는 하나씩 알게 되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내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빨간머리 앤을 읽던 어린 시절을 제외하면 소설책은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좋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책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나만큼 책을 좋아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실은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대화할 만한 친구는 몇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할 만한 선생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는 읽은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글 내용이 좋았던 겁니다. 책을 읽었고 신간이 나오면 놓치지 않고 챙겨 읽었고 또 추론이 섞인 글을 좋아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전문 분야의 논문도 점점 더 많이 읽었고 물론 그 내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이나 논문을 읽다 보면 곳곳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대목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문을 찾아 읽고 원본을 찾아 읽고 이렇게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던 것이죠. 외국 판결서를 찾아 읽기 시작한 것도 아마 이런 까닭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 많은 위인전을 읽었는데 멋진 미래학자들, 사상가들의 글을 읽었는데 존경하는 인물이 없어졌습니다. 누구의 말이든 어떤 글이든 거기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남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가? 그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글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단 다 받아들이고 다 직접 체크하는 것이죠. 공짜로 가져다 쓸 정보나 글이나
이런 것을 남이 생산해 줄 것이라고 아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 논리의 촘촘함, 그리고 보다 완전한 그런 마감의 정도, 그런 것을 조금 더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거나 나쁜 짓을 꾀할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무지하거나 틀렸을 것이다. 이런 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뭐하러 살지? 만일 그런 식이라면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고 시시한가? 뭐하러 그렇게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보면 각자 본인들이 진지하게 본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혹은 그 각자가 진짜 필요해서 저러겠지. 이게 항상 나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의도나 목표가 처음부터 나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의 의심조차 하지 않는 출발이 맞는 것이 아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나는 이상하게도 그런 경험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의심 안 하는 출발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쓸데없는 짓이나 하면서 살지는 않겠지. 매번 이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도 마구 하는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전제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해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설령 그런 사람을 바로 눈앞에서 오늘도 나를 또 속일, 나에게 거짓말을 할 그런 사람을 매일 매 순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이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 안 되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령 그런 사람만 매일 만나는 나의 환경이 그렇게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산다면 내 인생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길들을 걷고 걸어서 어느덧 나는 생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념무상입니다.